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답률부터 볼 거고, (4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2학년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특정 난도, 특정 어떤 소재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녹여서 낸 문제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 2학년 학생들에게 난도가 좀 느껴질 수 있었지 않았나. 68.7%면 거의 뭐 7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첫 번째 이제 정확한 해석부터 먼저 제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그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않은 거. 밑줄형 문제죠. 이따가 선택형도 아까 잠깐 보시게 될 텐데, 선택형은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 그럼 미래가 우리가 초반부에 했었던 우리 소재와 특징 찾기에 특징은 결국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항상 그 문맥이라는 걸 너네가 찾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이 주제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맥락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글 안에서의 주제가 말하고자 하는 시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어떤 방향성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대상을 찾는다든지 흐름이 이 안에 다 녹아 들어가서 있는 거죠. 이 주제의 시선이라는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 보는 연습을 해줄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주제 파악을 하고 그 주제에서 흐름에서 벗어난 게 무엇이냐를 찾아주는 건데, 같이 한번 보셔야 되겠죠. 부정어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hampion of 그 Free Speech and Religious Toleration. 이 자유 발언과 종교적 인형이라는 것의 챔피언, 우리가 알고 있는 챔피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옹호자, 애드보컨트의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것의 사람이 볼테이어라는 사람이 논란이 되는 어떤 인물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패턴에서 A는 B다 형태로서 시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특징을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하위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야. I hate what you say.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거 나 싫어요. 그래도 하지만 나는 변호할 거예요. 옹호할 겁니다. 뭐를? 사력을 다해. To the death. 당신의 그것을 말할 권리를 나는 사력을 다해 지키도록 할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싫지만 지키겠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에요. 즉 그것이 뭐다? 동격으로서 얘기한 강력한 변호이다. 생각에 대한 변호, 어떤 생각, 심지어 관점들도 that you despise, 네가 경멸해하는 심지어 그 관점조차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변호. 방금 얘기했던 얘기 아니야? 그치? 네가 말할 권리를 지켜주겠다. 이게 이제 밑에서 말한 정답의 근거가 되겠죠. 그렇죠? 디펜스, 디펜드. 이걸 명사화 시킨 겁니다. 그렇죠? 쌤이 거기 밑에다가 2학년 5점률은 내신 끝나면 3학년 지문 갖고 할 거거든. 난도 조금 높일게요. 3학년 지문 갖고 할 건데 2학년 지문 그 밑에다가는 쌤이 1, 2, 3, 4, 5번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그거 정답의 키워드를 이제 거기다 써놨는데 사실 쓰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요 정도로 여러분들 형광펜 정도로 표시해주는 연습을 좀 해두세요. 항상 이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항상 정답의 근거가 근처에 존재하거든. 낱말추는 특징이.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면 1번의 그 정답의 근거가 막 3, 4번 자리 근처에 있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번호 앞뒤 내용의 근거를 두고 걔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내신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내신을 본다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 정답의 근거가 있는 단어, 그러면 걔는 항상 뭐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근거가 돼? 빈칸 추론도 그런 거잖아. 그치? 나머지 본문의 전문을 읽고 빈칸을 유추해내는 거지. 그치? 그처럼
항상 이 보기들은 내신에서는 뭐의 가능성? 빈칸의 가능성이 항상 연결돼 있다는 거. 거기까지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루머가 있어. 루머도 만약에 이제 만약은 얘들아 예시 사례를 들 때 쓰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구체화를 시킬 때 쓰는 표현이 만약이야. 자, 내가 말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 아, 잠깐만. 이거 왜? 아니야, 나 왜 그래? 이거는 이따가 할 문제잖아. 미안. 눌렸다. 미안. 그래서 나도 좀 이상했어. 아까 했던 수업이 갑자기 변형이 됐어. 자, 다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호입니다. 변호. 여기까지고. 자, 하지만 이제 방향 바뀌는 거야. 근데 18세기 때 카톨릭 처치 교회가 엄격하게 통제했어. 통제했다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봐. What could be published? 출판되어질 수 있는 것을 통제했어. 자, 그럼 다음 문장에 출판되어질 수 있는 게 뭐야, 얘들아? Plays and Books였지, 그렇지? 연극과 책에 볼테이어의 많은 연극과 책들이 censored 되었어. censor가 뭐하는 거야? 검열되어지고 또 두 번째 대중 앞에서 태워졌어. 다 뭐 된 거야? 통제된 거지, 그렇지? 맞게 쓰인 거네. 검열됐다, 태워졌다. 심지어 그 사람은 투옥되기도 했어. 이 자리에. 왜? 그가 had inserted powerful, 이 aristocrat, 누구야? 강력한 귀족이죠? 그런 강력한 귀족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투옥되기까지 했어. 아, 그러니까 이런 책들 검열되고 태워지고 심지어 뭐 이렇게 컨트로버셜 논란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어떤 귀족에 대한 모욕 같은 것들 때문에 투옥되기도 했다. 통제되었다. 계속 연장선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 투옥시키고 태우고 어쩌고 검열하고 한 것들이 그 어떤 것들도 그를 멈추게 하진 않았어. 그가 뭐 하는 거? 챌린징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계속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 선입견에 대해서. Protection of those around him.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나 선입견들을 challenging,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못했어. 즉, 그의 짧은 소설에서, 소설인 캔다이드라는 소설에서 그는 완전히 뭐했어? 지지했어. 뭘요? 일종의 종교적 낙관주의를, 뭐에 관한? 인류와 우주에 관한 the other, 현 시대의 사상가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인류나 우주에 관련된 종교적 낙관주의를 뭐했다? 지지했다? 챌린징했다의 대체제가 나와져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짧은 소설인 이 소설은 뭘 얘기해야 돼? 그가 그런 모욕이나 서적을 썼던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의 베이스가 돼야 돼? 챌린징의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게 서포트가 돼야 되는 거지. 서포트랑 챌린징은 반이었잖아, 그치? 정답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그럼 지지에다가 아니라 종교적 어떤 낙관주의를 어떻게 했다? 비판했다가 좀 더 많은 거죠. criticize나 부인했다, deni라든지, 그치? 이런 부정적 표현, 즉 챌린징을 대체할 수 있는 부연 설명의 단어가 나와주셨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5번은요. and 다음에 또 힌트가 나와. 그가 그렇게 했어. 어떤 방식으로? 또 재밌게, 너무 재밌게 해서 서치된 용법입니다. 너무 재밌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너무 재밌게 해서 아주 베스트셀러까지 됐대. 즉각적으로. 그래요. 자, 현명하게라는 표현 자체는 여기에서 이제 5번의 정답의 근거가 이제 현명하게라는 베이스거든. 그치? 현명하게 이 볼테리어는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다 남겼어? 타이틀 페이지 오프하게 남겼어. 오프가 무슨 의미야, 얘들아? 떨어져의 의미지, 그치? 그러니까 타이틀 페이지, 제목 페이지와는 떨어져서 이름을 적어놨다, 남겼다, 이 얘기야. 그러면 왜? 그렇지 않았다라면 otherwise는 여기서 뒤에 우드에고티피 쓴 거 보니까 뭐야? 가정법이야. 즉 떨어뜨려서 쓰지 않았다라면, 붙여서 썼다라면 이게 뭐 됐을 거야? 감옥에 갇혔을 테니까. 그치? 가정법이니까 뭐야? 현명하게 쓴 거 맞죠? 오프드하게 남겼다. 페이지에 멀리 떨어뜨려서 남겼다가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비판과 비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라는 글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비판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이어져야 되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챌린징에 대처가 돼주셔야 됩니다. 그치? 4번이었습니다. 4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얘에서도 이제 너무 단순한 구조였어요. 65.8%의 오답률이 나올 정도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봐봐. 첫 번째, Spine Tangled Ghost Stories. 척추가 떨리는 귀신 이야기는 재밌어요. 만약 뭐 한다면 그 이야기가 실제 정말로 무섭다면 재밌죠. Even more so는 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훨씬 더 재밌어요. 이 얘기지? 훨씬 더 재밌어요. 만약 뭐 하면 그게 they are true. 실화라면 더 재밌어요. 이 얘기다. 오케이? 사람들은 스릴을 얻죠. Passing on those story. those story 어디 스토리? 앞에서 말했던 스토리. 앞에서 말했던 스토리 뭐야 얘들아? 귀신 이야기. 그게 뭐하다면 정말로 스케어리하다면 실화라면 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스토리들이 로부터 뭐를 얻는다? 스릴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스릴은 뭘 대체? 펀이나 even more so. 그치? 요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게 쓰인 거죠. 스릴을 얻는다. 항상 부연 설명으로서 이제 항상 인지를 해두셔야 돼. 그러니까 어휘 추론의 맥락을 잡을 때 가장 기본 근간이 이거 아니야? 어떤 한 문장이 끝나고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되었을 때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뒤에 있는 문장이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구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둘은 동일한 말을 짓거려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치? The same applies to the miracle stories. 그것은 기적의 이야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건 기적의 이야기든 고스트 스토리든 어차피 똑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그거의 부연 설명으로서 아까 쌤이 이상한 데다가 네모칸 쳐놓고 예시라고 했죠. 이거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방금 얘기야. 그치? 예를 들어 만약에 루머 오브 미라클 기적적인 루머가 gets written 쓰여졌어. down in the book. 보게 들어봐. 이제 니네가 북이라고 읽었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셔야 돼? written down 하면 써내려가다라는 뜻이거든. 책 안에다가 기적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그게 뭐니? passing on the those story 아니야? 책에다 써놨다는 건 이걸 뭐 하겠다는 거야? 전달하겠다는 거잖아. 수단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전달된 수단으로서 이어지게 되면 그 루머는 어떻게 돼야 돼? 재밌어야 돼. 스릴을 얻어야 돼. 오케이? 그 루머는 뭐가 돼 얘들아? hard to believe. 믿기가 어려워요. 이거 재밌니 안 재밌니? 안 재밌는 거잖아. 즉 믿어야 돼요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그 말 이해되겠어? 책으로 쓰여지면 사람들이 믿어야 돼. 근데 믿기 마이너스 hard 어렵다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 2번이 되는 거지. 믿기 어렵다가 아니라 믿기 어렵다는 못 믿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책으로 쓰여지면 사람들은 믿는다. 특히나 뭐 할 때? ancient, 고대 서적일 때는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믿는다가 정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믿지 못한다 뭐가 있을까? 부인하다, deny, 그치? 뭐 이런 단어 쓰면 되지 않을까? 부인하기 어렵다, 꼭 믿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해주시면 되겠죠.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또 나오거든요. 봐봐. 앞에서의 속성 말고도 만약에 그 루머가 old enough, old enough는 뭘 얘기하는 거야? ancient 부연 설명이지. 그만큼 충분히 오래되면 it starts to be called. 그것은 뭐라고 불려져? 대신에 루머 대신에 전통이라고 불려져. 야, 전통이라는 건 믿다 못해 우리의 생활에 녹여놓은 거 아니야? 전통이라는 건? 그치? 그러니까 믿다 못해 맹신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믿을 거야. 그것을 항상 믿게 될 거야. 대놓고 항상 얘기하는 거야. 항상 믿게 된대.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hard to believe의 정답의 근거가 여기에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항상 믿는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ancient는 또 old enough를 얘기하니까 3번도 자연스럽게 맞게 쓰인 거고. 그죠? 항상 믿는다고 했어. This is 보게 들어가. 여기에서 오답률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 this 어디 내용 얘들아? 앞문장이라고 했어. 바로 앞문장. 전전 문장도 아니야. 그냥 앞문장이야. 오케이? 앞에서 얘기한 게 뭔데 얘들아? 이야기 루머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더 많이 믿는다고. 오케이? 이 많이 믿는다라는 것이 좀 다소 이상해. 네. 왜냐하면 you might think
네가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들이 깨달았을 거야. 오래된 루머는 have had 뭘 가지고 있다? to time 시간을 가지고 있어. 뭐 할 시간? 왜곡될 시간이 갖고 있으니까. 잠깐만. 그러면 이상하다라는 것의 원인을 뭐로 잡은 거야, 얘들아? 왜곡으로 잡은 거야. 그렇지? 그럼 이 말도 연결이 되는 거지. 앞에서 사람들이 오래되면 무조건 잘 믿는다? 이거 좀 이상해. 왜 이상해? 오래된 시간이라는 건 결국 그만큼 왜곡될 시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치? 이걸로 연결고리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과관계 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Time to get distorted 때문에 다소 이상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뭐보다? 연거 루머보다. 연거 루머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최신에 나온 루머들보다. 그치? That are causing time 시기에 alleged event themselves. 그렇죠. 그래서 그 연거 루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여기 엘비스 프레슬리랑 마이클 잭슨이 나온 거거든. 얘네들은 너무 최근에 살았잖아. 뭐 하기에는 to tradition 오래된 전통이 to have grown up 전통이 커지기에는 너무나 최근에 살았잖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연거 루머 얘기하는 거지. 맞아?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은 그냥 뭐 직접 보시지 못하시겠지만 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전설적인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그러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화성에서 발견되었다는 개소리는, 그치? 이거 믿지 못하겠어, 그죠? 그리고 당분 신화도 그렇잖아, 얘들아.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발굴 현장에서 서적 하나, 옛날 보서적이 발견됐는데 막 곰이 100일 동안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었더니 갑자기 사람이 됐더라. 그게 우리의 조상이다. 막 이렇게 쓰여 있어. 진짜 이랬나 봐. 옛날에는 4천 몇백 년 전에는. 당군 몇 년이죠 우리? 아세요? 서기가 2024년이고 그보다 더 오래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반만 년이 없어요. 그 당군 신화가 4천 몇백 년 전 이야기야. 4천 한 500년도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우리 그걸 반만 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그래 믿을 수는 있었어. 근데 믿으면서도 그래 곰이 우리의 조상이야? 근데 뭐 그래 그렇단가 보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최근에 돌아가신 마이클 잭슨이나 엘비스 프레슬리 최근이라고 한다는 건 뭐 1900년도 포함 기록이 될 수 있는 현대사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우리가 저거라고 안 보지, 그렇지? 영웅도 멋져 걔네들. 까지 천천히 한 집은 더 갈게. 5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3번도 한번 봅시다. 53번에도 사실상 이 정도로 오답률이 나올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2학년 문제는 얘들아. 아무리 3학년도 물론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겠지만 오답률을 책임져주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2학년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야. 근데 그 이후의 경계선이 뭐냐면 해석이야, 해석. 해석. 단어 실력 차이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카운트 쉐이딩이라는 것에 대한 소재의 설명글이었고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제를 앞에다 깔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제의 어떤 시선에 따라서 그를 전개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옵티멀 플래트닝. 이 시각적인 플래트는 평판하게 하는 거죠. 시각적인 평판화의 어떤 과정입니다. 얘가 뭐 하는 건데? 제공해요. Camouflage to animals. 작년 평촌고 2학년에 나왔던 빈칸 단어가 얘입니다. 이게 시험 범위였고 Camouflage, 위장이라는 뜻이에요. 위장. 동물들의 위장을 제공하는 시각적 평판화의 어떤 과정이에요. 그렇대?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해. 태양빛이 위에서 비추게 되면 사물을 위에서 비추게 될 때 사물은 will be brightest 가장 밝아지게 되겠지. 어디? 꼭대기가. 당연한 이야기. 그치? 우리가 어떤 사물이 이렇게 있어. 사물이 있었을 때 햇빛이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비춘다 그럴까? 그림의 일가견은 없지만 그치? 위에서 비춰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밝겠죠. 그치? 이 부분이 밝겠죠. 당연한 거. 이렇게 할까? 여기가 brightest.
자, 그리고 the color of subject, object, 그 문제, 그 사물의 어떤 색깔은 점차적으로 shade darker, 더 어두워지게 될 거다 이거야. 어디 쪽으로? 바닥 쪽으로. 아,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떻다? 그치. 어두워지게 되겠죠. 빛이 좀 바라봐 줘야 돼. 이게 명암이라고 하죠. 여기 뭐 그림자도 있을 거 아니겠어? 너무 오버하고 있는 쌤이? CNC 미술 한번 가고 싶어. 바닥 쪽으로는 좀 어두워지고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위화감이 전혀 없죠, 그죠? 그냥 다 이게 당연한 그냥 논리입니다, 그죠? 이 쉐이딩은 가져다줘. 뭐를? 사물의 깊이를 가져다줘. 잠깐만. 그러면 깊이를 가져다 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데? 허락해 준다고. 보는 사람이 뭐하도록? 그의 모양을 분간할 수 있도록 준다는 거야. 깊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빛이 여기서 비춰주면 여기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어두운 부분이 올 거고 여기 밝은 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그냥 이건 2차원의 원인일 텐데 빛을 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3차원이 되는 거라고. 그치? 이해돼? 괜찮아? 속상하네. 2차원이 3차원이 되는 역할을 하고 2차원, 3차원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모양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깊이 이꼴 뭐라는 거야? distinguish its shape라는 거야. 그치? 깊이를 가져다 준다. 그건 곧 모양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비록 하나의 동물이 정확하게 하지만 일관성 있게 똑같은 색깔을 as substrate 배경과 똑같은 색깔을 지니고 있다면 it will be easily 쉽게 visible 볼 수 있게 될 거야. 언제? illuminated 뭐? 밝혀지게 될 때, 비추어지게 될 때. 고개 들어봐.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야? 빛은 뭘 할 수 있는 요소다? 사물을 distinguish,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해주게 되는 게 빛의 역할이지. 그치? 그러면 비추어지게 됐을 때는 결국 어떻게 된다?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앞에 distinguish its shape가 비저블이 맞다라는 힌트를 주는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힌트 찾기 하면서 가는 거야. However, 근데 말이야, 대부분의 동물들은 darker, 뭐 위쪽이 어두워. then 어디보다? 아래쪽보다. 동물들이를 한다고 하면 그래 여기다 그려볼까? 이게 뭐죠? 몸을 해야 되나? 무슨 동물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모르겠어. 보통 보게 되면 아래쪽이 브라이트하고 위쪽이 이제 다크한 거야. 다크를 어떻게 줄였지? DK 좀 이상하다. 이해를 하시. 그렇지? 약간 다크한 거야. 어두워 여기가. 여기는 밝고. 그렇지? 근데 동물은 이렇게 됐어. 그러면 when they are illuminated from above 위에서 밝혀지게 되면 어두운 등 쪽이 밝아지게 되고 밝은 배 쪽이 shaded 그늘이 지게 된다는 거야. 잠깐만. 어두운 쪽이 brightest가 되고 brightest가 darker가 된다고. 그럼 뭐야 이거? 제로섬 게임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 동물을 따라서 뭐처럼 보여? one color 한 가지의 색깔. 이게 뭐야? 퉁쳐지게 된다 이거죠. 이해? 위에서 비춰줌으로써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고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한 색깔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쉽게 섞이게 돼. 뭐와? 주변의 배경과 함께 쉽게 섞여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위에서 얘기했던 뭐가 되겠어? 캐모플레이즈 아니겠어? 위장. 그치? 위장이 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컬러레이션의 패턴이, 즉 카운터 쉐이딩이 강화시키는데, 거기 들어봐. 그 모양에, 어디에? 그 생명체의 모양에 시각적 인상을 강화시키는데, 거기 들어봐. 시각적 인상이 강화된다는 건 잘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잘 보인다는 거야. 그치? 근데 위에 봐봐. 어두운 쪽이 밝아지고 밝은 쪽이 어두워져서 원 컬러로 보이네. 싱글 컬러로 보이니까 이게 섞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음 부연 설명은 뭐가 돼야 돼? 잘 안 보인다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각적 인프레션, 인상이 뭐가 된다? 약화된다 정도 돼야 안 보인다가 되지 않을까? 그치? 약화시키다 영어로 뭐니?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걸 뭐
반열을 찾아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치? 위큰 정도가 될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시면 더할 나위 없다라는 거. 내신에선 말이지, 그치? 자, 마지막 55번 보고 좀 5분 쉽시다. 어때요, 그럼? 2학년 문제도 좀 쉬운 편인가? 우리 그냥 3학년 문제 합시다. 우리 어차피 아니 근데 쫄 거 없는 게 우리 N반도 어차피 3학년 문제 하고 있었어. 니네들이 보던 교재가. 쫄지 마. 하나 열심히 찾아보면 되고. 그리고 오늘 정규 수업 마지막입니다. 다음 내신이고, 내신 끝나면 언제쯤 하려나? 5월 두 번째 주차? 그때부터 아마 저기 하지 않을까? 정규 수업 하지 않을까? 일찍 끝내는 학교는 좀 맞춰서 하겠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have been an agreement of reduce. 이게 63.5%인데 사실 소재가 소재가 되게 생소하신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막 비관세 얘기 나오고 여기 비관세, 교류 막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익숙치 않은 소재들 가지고 많이 하거든. 그럴 때일수록 아까도 카운터 쉐이딩도 그랬지만 결국 익숙치 않은 소재일수록 방향성은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게 명확하다고. 그러니까 요거 보게 되라고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봐봐. 얘 자체가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 끝났고요. 이 첫 번째 문장 안에 뭐가 있었냐면 벗이 있었거든. 이렇게 한번 봐봐. 벗을 기준으로 앞뒤 내용이 대조되고 있었어.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문장하고 however 뒤에 세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문장까지가 여기까지. 그죠? 이 두 번째 문장 however 세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이 벗을 기점으로 앞뒤 문장과 동일한 의미였어. 그러니까 결국 이만큼이 결국 같은 말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여기에서 주제의 시선을 좀 찾아주시고 그에 따라서 예시 1 another example 예시 2였어요. 그래서 두 개의 예시를 이 주제에 맞춰서 예시를 들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 그대로 내려가고 있었던 글이었어요. 더불어서 마지막 문장이 있었죠. 마지막 문장 industries부터 cost까지 여기까지가 앞에 있었던 주제의 마무리를 지어주는 주제문 반복 양괄식 구조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치? 아주 흔한 패턴의 글이었어요. 자, 근데 니네가 처음 문장에 딱 볼 때 for example, another example 이러면서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글을 읽으면서 판단을 해주셨어야 되는 문제였어. 자,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 가난한 국가들의 이 빚을 좀 줄여주자라는 어떤 합의가 있었어. 하지만 다른 경제적 난관들, 뭐 교류의 어떤 장벽과 같은 요거에 대한 설명할 거야. 교류 장벽과 같은 그런 챌린지들이 남아있게 되었다. 가난한 국가의 빚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건 플러스의 개념일 텐데, 그지?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챌린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의 의미니까 벗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 바꾼 거 이상한 거 없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읽으면 맞는 거야. 그게 이제 non-tariff trade measure라는 거거든. 이게 뭐 쿼터스 할당제라든지 subsidies 뭐 보조금이라든지 규제 수출에 대한 어떤 규제와 같은 그런 비관세 어떤 교류가 점차 만연해지게 돼. 그리고 시행됐을 거야. 정치적 이유 때문에. 뭐와는 상관없는 교류와는 상관없는 그런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이 non-tariff trade measures가 시행됐을 거야. 즉 가난한 국가의 빚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합의가 결국 이거라고 해요. 근데 그 합의들이 have discriminatory effect 뭐 차별적인 결과가 누구? 수출의 차별적 결과를 가져게 돼. 여기에서 말하는 차별적 결과는 위에서 얘기했던 뭐와 동일한 거야? 아까 얘기했었던 경제적 챌린지 아니겠어? 그치? 이게 존재한다. 어떻게 읽는 내용이. 그치? 어그리먼트는 non-tariff. however를 기점으로, 벗을 기점으로 같은 말 반복. 이렇게 하죠. From countries. 나라로부터. 그럼 자, 이 that부터의 뒤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셔야 돼. 부족해. 자원이 수능할 수 있는 뭘 수능해? 요구 조건들을 비관세의 어떤 그 척도들 부유한 국가들에서 부과된 그 비관세의 어떤 규율들의 요구사항들에 따를
그런 어떤 자원 같은 것들이 부족한 국가들로부터의 이런 차별적인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왜? 무슨 국가니 그런 거? 가난한 국가죠. 그죠? 우리나라를 가난한 국가로 치부해 봅시다. 누구에 비해서? 뭐 미국에 비해서. 이 관세가 뭐냐면 이 TMI 좀 알자. 여기서 뭐 따로 관세 비관세 하는데 그 관세 타리프가 뭐냐면 그 있잖아. 수입을 하는데 외국 물건을 수입을 해왔을 때 그 가격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나라와 우리나라의 협약 아래에서 정해진 세금을 붙이는 거야. 그 물품에다가. 니네 혹시 그 직구 같은 거 해봤니? 직구 같은 거 해보다 보면 뭐가 붙냐면 통관세라는 걸 붙게 돼. 뭐냐면 우리나라에선 쌤이 이제 그런 적이 있어. 컵. 너무 예쁜 컵이 있어. 그 컵 막 화려한 컵 있잖아. 나이 들면 그런 걸로 간다. 물도 그런 데다 마시고 싶어. 아무튼 그 컵이 있는데 컵 하나가 한국에서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 컵 하나에 너무 예뻐. 그 2만 원. 뭐 비싸서 좀 거부해. 근데 이거 해외 브랜드라서 해외 브랜드 그 사이트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12달러인 거야. 우리나라 돈은 15,000원이 채 안 돼. 조금 안 돼. 그래서 12달러? 5,000원 세일? 한번 좀 오래 걸리겠지만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가서 그걸 한 4센트를 주문했어. 그러면 6만 원 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쇼핑비도 있고 배송료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니까 개당 한 18,000원이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 세이브하는 생각으로 샀어. 샀는데 된장 거기 뭐가 붙어? 관세가 붙어. 관세가. 그럼 이제 따지고 보니까 더 많이 들어. 더 비싸게 주고 샀어요. 심지어 하나는 깨져서 왔어요. 하나는 깨져서 왔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 그럼 다시 관세를 또 붙여야 돼. 아니 관세를 붙이는 게 아니라 또 뭐야? 반납할 수 있어? 반품할 수 있어 그거? 못하지? 비싸게 주고 산 데다가 하나는 깨져서 더 비싸게 주고 산 꼴이 되어버렸어. 그런 거야. 관세는 그런 건데 비관세니까 그 세금을 없애자는 얘기야. 오 괜찮다. 그치? 괜찮다. 근데 그거 좋다 나쁘다? 아니 나쁘다. 차별적 결과가 있다. 이 소리를 여태까지 한 거야. 그치? 빚을 줄여주고자 했던 그 합의가 결국 안 좋다. 차별을 준다. 그 예시가 뭐냐면 첫 번째 huge subsidies야.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누가? 가난한 국가들이 자기네들 국가의 농부들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subside? huge subside? 이거부터가 말이 어긋나죠? 그죠? 가난한 국가가 아니라 부유한 국가가 주는 거죠. 부유한 국가가 그들의 농부들에게 주는 보조금이 make it very difficult. Farmers in the rest of the world. 나머지 세상에 있는 나머지 국가들에 있는 농부들이 compete with them. 그 부유한 국가들의 농부들과 얘네들이죠. 부유한 국가들의 농부들과 경쟁하는 것을 뭐하게 만들어? 어렵게 만든다 이거야. 예를 들어, 야 대한민국 옥수수 산업이 산업이라는 게 있니? 농부들이 일하는 대한민국 옥수수가 미국의 옥수수 산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발톱의 때도 못 따라가야 돼. 걔네들은 규모가 다르잖아. 우리나라의 거의 도시급의 면적의 옥수수 같이 있지 걔네들. 그 뭐야? 저것도 뭐야? 농약도 비행기로 뿌리는 거. 알죠? 드론. 엄청난 크기의 드론. 어쨌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부유한 국가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올 거야. 그걸로 해라. 옥수수 많이 만들어라. 그렇게 할 거야. 근데 그걸 뭐 사료로도 쓰고 우리 먹는 걸로도 쓰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보조금을 많이 주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나머지 나라들의 농부들에게는 경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안 된다 이거. 또 다른 예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자국의 헬스 세이프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건강 또는 안전 규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것이 어떤 특정 타겟팅이 되는 임포트가 아닐지라도 뭘 부과해? 코스트를 부과할 거야.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거야. 코스트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비용을 부과할 거야. 대가를. 어디에? 외국 생산자들에게. 뭘 추구하는? 따르기를 추구하는. 뭘 따를 건데? 그 수입하는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또 막 외국인들 환장하는 거 뭐였어? 김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김 미국에다 수출하고 싶어. 그리고 걔네들은 수입하는 시장 아니야? 미국 수입 시장에서 갑자기 우리 걔네들한테 포린이지. 외국 생산자들, 김 만드는 애들이 미국 애들한테
좀 따르고 싶어. 그럼 상당한 비용이 들어. 뭐 때문에? 이 헬스 세이프 레귤레이션 때문에. 아이 그래 니네 니네 거 맛있는 거 알겠는데 아이 난 좀 그래. 그 뭐야 우리 자국 우리 미국인들 자국의 어떤 그 건강과 안녕을 위해 그 일본 근처 바닷가에서 나오는 그 해조류 같은 건 좀 그래. 규제 좀 할게. 아니 근데 수출하고 싶어? 그럼 돈 좀 더 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예시가 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discriminatory effect에 대한 두 개의 예시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뭐? 비용을 부과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은요, 발달할 그 개도국 시장에서의 어떤 산업들은 뭘 가질지 몰라. 어려움을 받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데? 이런 추가적인 어떤 비용, 그치?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흡수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번이 맞게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 뭐다? 아까 보조금을 주는 국가는 가난한 국가가 아니라 뭐다? 부유한 국가였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2번이 아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5번 쳤다가 오늘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두 개가 사실 풀어보셨나요? 독주도 풀어주세요. 그거 사설입니다. 사설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셔야 그래서 주중에 오실 때 혹은 뭐 개인 공부하실 때 쌤 질문용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해주세요. 텐션이 죽지 않고. 텐션이라는 말 쓰지 말라면서 내가 쓰고 있네. 이렇게 사회화가 되고 있어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그 저기에 대해서는 오답률 말고 이제 평가 문제에 대해서 3학년 문제는 쌤이 이렇게 정답의 근거 표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좀 어려우실까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한번 한 문제 한 문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체크가 어떤 힌트를 갖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런 내용들도 바자 이코노미스가 이제 소재가 되겠죠. 이것도 가장 흔한 A는 B다로 시작하는 글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A는 B다. 그러니까 소재와 특징을 말하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지. 피처라는 동사가 우리가 뭔가를 특징화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수 A라는 가수의 노래에 B라는 가수가 피처링한다고 했을 때 그 피처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신문 기사나 뭔가 노래의 내용을 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명백하게 플렉서블한 프라이스 세팅 메커니즘이래. 바자. 이게 바자회 들어본 적 있죠? 바자회. 그겁니다. 바자. 바자는 상인이라는 뜻이야. 상인. 바자는 영어입니다. 바자 경제는 명백하게 유연한 가격 책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플렉서블이라는 단어 니네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유연한 애인이야. 그러니까 상황마다 바뀔 수 있는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되는 거야. 오케이? 플렉서블은 항상 그 의미입니다. 상황마다 바뀔 수 있는. At such a top, we in more enduring ties shared culture. 이 공유된 문화의 어떤 지속적인 유대감 속에 제일 위에 있는
유연한 가격 책정책입니다. 대비하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되죠. 이것만 핵심적으로 잡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어나 셀러,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aware of, 인지하고 있다고. 뭐를? 서로 각자의 restriction. restriction은 규제죠, 규제. 각자의 어떤 규제들을 인지하고 있어. 그게 뭘까? 제한, 규제. In Delhi Bazaars 하면 뭐 딱 봐도 예시죠. 어떤 특정 나라, 도시죠, 도시, 델리. 이 델리의 바자에서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똑같이 평가할 수가 있어. 뭐를? 큰 정도로 뭐를 평가해? 재정적인 규제를 평가할 수 있어. 평가하다는 말과 restriction, constraint가 동의어죠, 동의. 그치? 규제, 제한입니다. 그래서 1번 규제 맞게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인지하고 있다, 평가할 수 있다. 뭐 같은 말 아니겠어? 규제를 잘 알고 있다와 그 제한을 평가할 수 있다. 그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치? 요게 부연 설명으로 한 번 더 나오거든. 즉, 그 규제는 뭐냐면 다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일상 삶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제한 같은 재정적 제한 같은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어. 각자의 행위자들 belonging to specific economic class, 각자의 경제 클래스에 속해 있는 각자의 행위자들이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 Understand what the other sees as a necessity and luxury. 필수제나 사치스러운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게 뭐야 얘들아? 평가할 수 있다.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평가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필수제인지 사치품인지로서 타인들이 보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자가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상인회 같은 거니까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전문 상인이 약간 좀 우리 중앙공원 같은 데서 가끔씩 플리마켓 같은 거 하잖아. 플리마켓, 벼룩시장.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갖고 나와서 뭐 애기들은 막 인형 막 1,000원, 2,000원에 팔아가지고 막 그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그러잖아. 그지? 우리 애들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 잘 안 사가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서로를 잘 알아. 왜? 서로에 대한 제한을 알아. 이 다음 장이 그걸 얘기하거든. 그 전에. 그러니까 먼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간의 제한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파는 사람도 여기 사러 온 사람들 어차피 그냥 새 거 사긴 좀 뭐하고 그냥 중고품 쓸만한 거 사러 온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해와 두 번째 이건 TMI야.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 팔러 온 사람들 집에 안 쓰는 물건 땡 처리하러 버리긴 좀 뭐하고 땡 처리하러 괜찮은 물건 있으면 땡 처리하러 온 거구나. 요 서로 간의 이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바자회에서는 델리의 바자회에서는 서로 간의 그것들을 잘 평가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in the case of the electronic product by the like video games, 이 비디오 게임과 같은 전자 상품들의 경우에는 they are not necessity. 그것들은 필수제가 아닙니다. 쌤 비디오 게임은 당연히 필수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 당연한 건 없어. 그건 네 판단. 오케이? 항상 정답의 근거는 어디 있다 얘들아? 번호 근처에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as other household purchase, 다른 어떤 구매, 어디? 음식 아이템, 푸드 아이템과 같은 이런 다른 집안에서의 구매와 같은 수준으로의 necessity는 아니다. 이게 판단이 되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푸드 아이템이 이 비디오 게임스와의 대조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not necessity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필수제가 아니다. 음식의 항목처럼 필수제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So, 그래서 파는 사람은 델리 바자에서 파는 사람은 이거 잘 해석해야 돼. 봐봐. 델리에서 파는 사람은 주의를 해야 돼요. 뭐 하지 않도록 not to directly ask for very low prices. 아주 낮은 가격으로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뭐에 대해서?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힌트가 되셔야죠. 어떠한 지점에서도 at no point 자체가 부정문으로 앞으로 강조가 된 거야.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지금 뭐 된 거? 도치된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지점에서도 구매자가 possession of the
of them, 그 비디오 게임즈를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나 푸드, 의식주가 필수제 아니야? 그치? 지금 뭐 저기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난 옷이나 먹을 것 좀 사러 지금 바자회에 온 건데 비디오 게임이 있네? 닌텐도야? 스위치 괜찮네? 딱 봐서 딱 보네 40만 원. 에이씨 누가 사? 인터넷에서도 막 40만 원이면 살 거 아니야. 그치? 딱 봐도 뭐 중고 같은데 그냥 30만 원 이렇게 돼 있어. 안 사. 그치?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서 저건 내 필수제가 아니야. 그치?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 가격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매료되겠어? 가격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개 낮춰야지. 안 그래? 봐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직접적으로 낮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가격을 얘는 높이란 얘기야? 낮추란 얘기야? 잘 생각해봐. 높이란 얘기야? 맞지. 높이란 얘기지. 낮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잖아. 그치? 그럼 얘 높이란 얘기지. 그러면 어떤 수준에서도 구매자는 그것을 비디오 게임을 필수적으로 사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치? 낮추지 않도록 조심해라가 아니라 높이지 않도록 조심해라지. 그치? 그래서 정답 하이가 되는 거야. 이해돼?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요 말. 높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야 된다. 왜냐? 어떠한 수준에서도 구매자들은 그것을 필수제로 사진 않을 거야. 그치? 그래서 닌텐도 딱 보니까 5만 원? 그럼 이거 매력적인데? 차라리 고장난 데 있으면 내가 수리해서 쓰면 되니까. 그치? 괜찮은데 그런 거지. 그치? 어떠한 수준은 안 살 것이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치? 마지막 이러한 지식의 유형의 접근은 만들어낼 거야. 가격의 합의를 만들어낼 거야. 뭐함으로써? by relating to, 연관지음으로써 서로 간의 preference, 선호도나 제한 같은 거, 그치? 가지고 있는 것에 belonging. 뭐에 안에서? 유사한 문화 안에서. 그럼 그 유사한 문화 안에서라는 근거는 앞에 이미 양괄식 구조로서 shared에서 이미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공유됐다라는 건 결국 유사하다라는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니까 만든 패턴이라는 거. 그리고 경제적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2번인가요? 3학년 문제는 조금 2학년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뻑적지근합니다. 그죠?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년에 이런 류의 문제들을 보고 1등급을 맞아야 하니까 90점 이상. 내가 3월 문제는 좀 아끼고 있거든. 니네 혹시 풀 기회 있으면 풀지 마. 내가 한번 각 잡고 한번 풀어볼게. 작년 3월이 아주 헬이었는데 3학년. 보통 이제 3월 달 거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쉬운 유형이다라고, 유형이 아니라 난도가 좀 6구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이제 많이 판단을 하는 계열수의 적인데 작년에 헬이었어. 90점 이상자가 1.98% 나왔어. 그러니까 1등급. 이라바는 90점자들이 1.98 나왔어. 완전 헬이었지. 근데 3월달 문제 막상 풀어보잖아. 단어 수준이 그렇게 막 하이하진 않아. 굉장히 높진 않아. 무슨 얘기냐? 단어가 이 정도인데 이거밖에 못 풀어가 아니라 좀만 노력하면 영어는 잘할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쌤도 그간 기출문제를 쭉 보잖아. 그러면 진짜 극강의 단어로 진짜 시험을 조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실제로 단어로 조지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그런 건 이제 어떻게 풀란 얘기야 싶을 정도로의 어떤 문제 유형이 있긴 해.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19년이었던 거야. 그때 이후로는 단어 추세가 아니라 평이에요. 이게 작년 문제거든. 니네가 지금 본 게 방금 작년 수능 문제야. 어휘가 극강의 난도가 아니야 얘들아.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금 여러분들 로키 단어장에 있는 단어장으로도 충분하고, 그걸로 개인적으로 니네가 부족하다, 난 좀 더 어휘력을 넓히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진짜 아무거나 수능편이면 다 괜찮아. 요즘 책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진짜. 아니면 학교에서 뭐 신성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특허법 같은 거 하나 있잖아. 뭐 부교재로 쓰는 단어장도 있잖아.
그런 거 진짜 닥치고 외워. 쌤이 어제 금요일날 수업 끝나고 마지막까지 남은 그 친구 한 명, 그 친구가 이제 이 학원을 오랫동안 잘 다녀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 얘가 숙제나 이런 것들 막 열정적으로 잘 해오는 친구는 또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제 좀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근데 또 꾸준하긴 좀 뭐하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친구야, 이름을 밝히지 않게 친구야, 난 네가 단어는 좀 안 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왜냐면 어제 단어도 채점하다가 보고 쓰는 거 나한테 들켜가지고 혼내진 않았어. 단어만 제대로, 단어만이라도 좀 제대로 가져가자 라는 마인드거든. 상반도 중반도 그렇고 난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의 듣기라든지 독해에서 뭔가 막히면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어휘입니다. 어휘. 그러니까 제발 영어는 딴 거 필요 없고 단어만큼이라도 그렇게 단어를 수천 번 봐도 모르는 단어도 나올 거야. 나올 건데도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 그리고 아까 정답을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힌트들,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능력은 그래도 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모르는 단어를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암기를 통해서 많이 해주세요. 정말 원합니다. 자, 봐. 장소의 가치가 소재야, 얘들아. 왜 장소의 가치라는 것은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하다. 그치?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한 거야? 이렇게 물어봐. 과거의 관점으로부터 1700년까지 이 텍스타일, 작물 제품들은 was a hand process, 손으로 하는 거였어. 뭘 사용하면서? 섬유. 그 특정 지오그래픽 레이전에서 사용 가능한 섬유를 사용한 손으로 한 수작업이었대. 그러면 특정 지오그래픽 레이전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장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장소에 대한 얘기를 뒷받침 부연 설명하는 건 위화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커튼부터 물, 실크, 플렉스까지 말이야. 이런 다양한 것들이 특정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섬유질을 사용한 그런 어떤 수작업의 제품이 텍스타일, 작물, 직물 제품이었다. 그래서 그 지역들 사이의 교류가 증대시켰어. 사용 가능성을. 뭐에 대한 앞서 말한 그 파이버들이나 그와 연관된 직물들, made from the fibers, 그 섬유질로 만들어진 연관된 직물들이나 그러한 어떤 섬유에 대한 어떤 사용 가능성을 증대시켰어. 교류라는 것은 야 우리 지역에서 이건 하고 니네 지역에서 그건 하니까 바꾸는 거잖아. 그치? 자 서로 바꾼다라는 건 그에 대한 사용성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증가됐다는 얘기랑 일치하셔야지. 그치? 이런 거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업혁명과 그로 이어지는 기술적 진보가 생산된 어떤 그 섬유의 기술적 진보가 사실에 덧붙였어. 어떤 사실? 섬유질이나 직물이 were 이젠 더 이상 no longer place bound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사실을 덧붙이게 되었어. 잠깐만. 그러니까 교류를 통해서 일단 이용이 증가한 데다가 여기에다가 산업혁명과 기술 발달이 붙이니까 어떤 사실이 덧붙여져? 이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덧붙여지게 돼. 오케이? 섬유나 직물의 사용이 특정 지역에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의 부연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졌다는 얘기는 패션 컴퍼니 하는 순간 니네 뭐 파이버나 뭐 텍스타일, 그치? 그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패션 회사들은 만들고 소비자들은 습득할 수 있었어. 뭐를? 직물이나 그런 제품들을 뭐? 그 직물로부터 또 만들어진 제품들을 또 소비자들은 습득할 수가 있었어. 뭘 가진 채로? Little or no connection to where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그 제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결성 없이 거의 없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 어디에서 만들어진지에 대한 커넥션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위에서 얘기했었던 이게 더 이상 플레이스 바운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덧붙여지게 되는 거지. 그치? 기술 발달이 일어나니까 이제 장소를 기반으로 한 작물 생산은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연결성이 떨어지게 된다. 요거랑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바로 이어서 또 4번 this 어디 내용 얘들아? 전전 문장도 아니랬어 쌤이. 바로 앞에 문장을 this라고 했었죠. 카운터가 무슨 단어야 얘들아? 카운터. 아까 카운터 쉐이딩이 뭐였지? 카운터 쉐이딩? 거기까지 가지 말자. 카운터는 접두사로서 뭐냐면 반박. 카운터 펀치가 뭐야 얘들아? 상대방이 펀치를 날렸는데 피해서 바로 날리는 거야. 반박하다. 반박하다. 오케이? 반박하다. 이것이 뭔데? 방금 앞에서 얘기한 거.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 그것이 나왔는지에 대한 연결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이 플레이스 바운드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제 패션 산업은 라는 이것은 disconnect between the consumer, the products they use daily basis. 그들이 매일과 같이 사용하는 그 제품과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단절을 반박하게 된다. 잠깐만, 지금 방금 단절이 일어난다는 말을 그대로 끌고 내려왔는데 그걸 반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 반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지지하는 거지, 그렇지? 이해돼? 단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끌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카운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지지하다. 서포트 정도로 이어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방금 단절에 대한 얘기 좀 지우고 볼까요? 필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작물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이나 이런 직물들을 어떻게 한다? 직물로부터 습득할 수 있다. 이제 소비자들이 뭘 가지고 이런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관련성 없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디스커넥션을 지지하는 말이죠. 그렇지? 반박하는 말이 아니죠. 정답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휘 추론 문제에서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만큼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자, 계속 한번 또 5번도요. 힌트는 계속 요거가 힌트입니다. 바로 renewing a value on place. 이 장소에 대한 이제 가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place bound가 아니니까 직물 산업은, 그렇지?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여기는 건 결국 그 회사와 소비자, 사람들을 가진 회사와 소비자를 다시 연결해 주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했으니 다시 연결된다. 물상 전혀 위화감이 없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카운터 4번. 3번 가보자고. 오답률은 46%. 솔직히 말해서 선택형이 밑줄형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이유는 말 그대로 둘의 관계가 뭐다? 반의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전상 의미가 반의어가 아니더라도 문맥상으로 반의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두시고, compensate나 prepare는 사전상 의미가 보상하다, 준비하다 이 소리고, B번은 purposely와 randomly. 이게 뭐야?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말이고, 얘는 뭐야? 무작위로 이런 뜻입니다. independent는 독립적인, protective는 지키는. 그러니까 좀 반의어라고 하기는 그치? 갸웃할 수 있는 그치? 애매한 단어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맥상 반의어가 되는 것이니까 참고해 두시고, 꼭 둘 중에 두 단어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한 단어를 아시고 반대쪽에 있는 단어가 반의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는 단어를 빗대 보고 맞게 쓰이는 걔를 고르시면 되고, 틀리다 싶으면 옆에 걸 고르시면 된다. 46%니까 정답률은 높았습니다. 볼게요. 에이전트가 여기 소재인데 에이전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세요? 에이전트? 행위자를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행위자라는 건 결국 퍼포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 어떤 기관에서나 어떤 그룹 안에서 그냥 행하는 행위자. 우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 그 중에서는 행위자. 행위자가 의존에, 이전의 지식에, 이 설계자의 이전의 지식에 의존한다는 그 정도까지 뭐라기보다는 on its own percepts, 자신만의 어떤 인지 같은 것들에 의존하기보다는 설계자의 이전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위자 자율성이 부족하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치? 봐봐.
행위자가 지 인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이전 지식에 의존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발성은 없어지겠지? 그렇지? 그 얘기 그대로 당연히 하는 거.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뭐 해야 돼?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즉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야 얘들아? 고개 들어봐.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 partial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거든. 고개 들어봐. 예를 들어 이게 whole이야. 근데 이게 partial이야. 부분의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이 partial이 어떤 의미로서 이제 평가원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의미는 부분의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서 해석이 되냐면 not whole의 의미로서 이제 해석이 돼. 그럼 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객관적이지 않은 의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biased가 돼. 편향돼.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러니까 일부만 볼 줄 아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런 뉘앙스가 돼요. 또 하나 그건 또 뭐가 되더라? prejudice가 돼.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서의 동의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야. 오케이?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옳지 않은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편향된 옳지 않은 이전의 지식, 누굴 얘기하는 거니? 설계자의 지식을 준비하는 것과 보상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봐. 이전의 지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걸 그대로 갖다 쓴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리고 이전의 지식을 보상할 요소라는 건 그대로가 아닌 다른 요소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필자가 얘기하는 자율성의 기준은 예전 지식에 의존하는 걸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게 자율적인 거야. 그치? 그러면 예전 지식을 준비한다? 아니지. 다른 것을 한다가 컴펜세이시 대조, 반의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compensate for, 그러니까 예전 지식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곧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의 근간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for example,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바탕으로 예시를 들겠대. vacuum cleaning agent가 있어. 청소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foresee where 언제 어디 언제서 추가적인 먼지가 등장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청소부야. 이 청소부의 일원이 will do better. 더 잘하겠지 당연히. 누구보다 예측하지 않는 사람보다 말이야. 그러니까 실용적인 관점에서 누구든 우리는 거의 처음부터 완벽한 자율성을 요구하지는 않아. 오케이? 그럼 뭐로부터? 처음부터. 그러니 우리가 에이전트, 행위자가 경험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게 됐을 때 당연히 행동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의도를 갖고 한다? 아니면 무작위로 한다. unless 동그라미 치시고, 예, 부정 표현이죠? 설계자가 어떤 일부에 도움을 주지 않게 된다면 그럼 경험도 없어, 도움도 없어, 의도성이 있겠니 없겠니? 없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랜덤리하게 행동한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 So, 그러니까 just as는 마치 뭐뭐 하듯이 진화라는 것이 동물이라는 것에 충분한 built-in reflexes, 이러한 충분한 내재되어 있는 어떤 반영 같은 것들을 제공했듯이 진화가 생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충분히 배우기에, 그들 스스로 학습하기에 충분히 오래 생존하도록 그런 내재되어 있는 생각들을 동물들에게 주었듯이 it would result reasonable. 그러면 just as라는 건 얘들아 봐봐. just as는 마치 주어가 동사이든 주어가 동사입니다잖아. 이 두 개의 속성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진화가 동물한테 처음에 지식을 주었듯이 뭐가 합리적이어야 돼?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야. 뭐를? AI한테 뭘 제공해? Some initial knowledge를 제공하는 게 중요해. 뭐뿐만 아니라 ability를 툴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AI는 크리에이티브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 보이는 거지. 인풋이 있으니까 걔는 아웃풋을 내뱉는 것 뿐이야. 그치? 걔는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뭐를 주자? 초기 지식을 주자. 배울 능력도 주자. 라는 것입니다. 제공해야죠. 그래서 충분한 경험이 있으면, 그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으면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행동은 어떻게 되겠어? 독립적이겠어? 지키겠어? 뭐를?
이전의 지식을 지킨다는 건 옛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지? No. 그럼 뭐야? 옛 것으로부터 인디펜던트 한다는 얘기는 독립한다는 얘기니까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면 합리적인 에이전트 뭐가 되니? 자율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거 이해되시겠어? 오케이, 좋아요. 집에서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답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보기 4번. Compensate randomly independent. 4번이죠. 아,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이게 정답 표시한 건데 색깔 구별되세요? 조금 되긴 하는데. 이게 연두색이거든? 하나도 못 알아보겠죠. 지금 내가 여기다가 정답 표시 다 한 건데, 이런 거. 거의 뭐 생명 판별하는 그 책 있잖아, 그지? 숫자 써져 있는 거, 동글뱅이. 거의 그 수준인데? 미세하게 아주. 자, 이제 갑시다. 이 첫 문장의 말의 의도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좀 해서. 내신 잘 할 수 있겠지? 6개 학교를 다이렉트 수업을 해야 되는데 효율을 할 수 있겠지? 아니 예전에 특정 공기를 보고 있어. 왜? 공기를 보는 건 아니야. 알았어? 좀 무서워. 갑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독해면 마지막. 우리가 돌아보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걸 듣게 됩니다. 뭐 Almighty Cyberspace, 전지전능한 사이버 공간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거 재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재작년 수능 문제. 과장 강도는 약속하죠. 데디아를. 우리는 will live, 떠날 것이다. 지루한 삶을. 고글을 쓰고 바디수트를 입고 메탈릭한 3차원의 멀티미디어 아더월드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그리고 이제 when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 도래할 때 뭐를? great innovation을 갖고, 그게 뭔데 얘들아? 모터를 갖고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처음에 we didn't leave our world to go some remote motor space. 저 멀리 떨어진 모터 스페이스를 가도록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말인 거야. 그러니 괜찮니? 그거 무슨 얘기야? 산업혁명에서 모터라는 걸 혁신적으로 들고 와서 자 이제 이걸로 기계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해서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질 겁니다 해서 뭔가 이노베이션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터 스페이스로 이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대. 그럼 이 말을 잘 떠올려야 돼. 아까 첫 문장과 똑같은 맥락 아니야? 누구와? 사이버 스페이스와. 그럼 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결과도 어떻단 얘기야? 굉장히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그레이트 이노베이션이거든 얘가? 그지? 그래서 얘가 뭔가 우리를 막 이런 거 씌우고 대단한 아더월드로 보낼 것 같은데 그 멀리 떨어진 모터 스페이스나 아더월드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의 뉘앙스를 지금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얘들 모터 스페이스도 못 보냈잖아. 근데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보내겠어? 뭐 이런 거야. 좀 오바야. 다음 문장에서도 부연 설명해. 대조적으로 우리는 가져왔지. 모터들을 어디에다 가져왔어? 우리의 삶에다가 가져왔지. 그러니까 삶에다가 우리가 녹여놨다 이거야. 우리가 뭔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대단한 어떤 다른 아더월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우리 지금 삶에 녹여놓은 거야. 어떤 형태로? 뭐 자동차나 냉장고나 드릴프레스나 연필깎이와 같은 이런 그냥 안에다가 삶에다 넣어놓지. 그래서 방금 앞에서 얘기한 흡수 뭐가 되겠니? brought motor into 우리의 삶. 그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다라는 그 흡수가 has been so complete. 너무나 완전해서 we refer to all these tools. 이 모든 도구들에게 뭐를 붙였어? 이름을 붙였어. 뭐? 각자의 사용에 걸맞는 주장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는 다 붙여 언급하고 있죠. 뭐가 아니라? 모터니스가 아니라. 그치? 사이버 스페이스가 아니라. 그치?
이 말의 뉘앙스도 결국 otherworld랑 모터스페이스랑 동일 표현이니까 사이버스페이스와 그렇지? 사이버스페이스와 모터스페이스는 동일 표현이니까 결국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나 많이 듣다 하더라도 그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우리 세상에 우리 삶에 녹아 들어갈 것이다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대상이니까. 이런 혁신품들은 레드 네모칸처럼 레드2의 뭐야? 인과동사잖아. 그치? 앞서 말한 혁신품들은 주요 사회경제적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리드2가 뭐라고? 인과라고 인과. 이러한 혁신품들 때문에 뒤에 있는 어떤 사회경제의 어떤 변화, 움직임들을 이끌게 될 거야. 인과관계를 왜 잡냐면 다음 문장가 왜냐하면 그 이유도 인과관계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것들이 즉 혁신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디에 심오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깊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affect라는 말도 결국 뭐냐면 동의어 influence가 있죠. 영향을 주다, 그렇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가 원이 뒤에 영향을 받는 것이 결과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제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이끈다 같은 말이 되겠죠. 리드투와 어펙트가 사실상 문맥상 동의어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자, 3단 문법 한번 해보자.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아 왔어요. 기술이 변해왔어요. 지속적으로. 바로 the ones. 여기 the ones는 뭐야? 기술입니다. 뭐가? That must adapt to us. 우리에게 적응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3단 문법 이해되겠어? 사람은 안 변했어. 바로 기술이 변했어. 즉 사람은 가만히 있고 기술이 우리한테 맞춘 거야. 그게 모터든 간에 사이버 스페이스든 간에. 오케이? 기술이 우리한테 맞춘 거야. 그게 정확히 what will happen? 일어날 것이야. 정보기술과 이런 장치들, 인간-centric computing,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이 계산의 장비들,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중심적이 될 거야. 그래서 기술이 우리한테 맞춘다. 사원도 맞게 쓰인 거야. 몇 표 쳐봐. 요거 다시 한번 해석해봐. 더비더비거든? 더비더비. 어디까지? Fusion of our lives까지. 20초 고. 자, 첫 문장에 얘기했었던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 돼. 결국 우리는 사이버 스페이스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야. 우리가 가는 게 아니야. 걔가 기술이니까 걔가 우리한테 맞추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다시 어디가 너? The longer we continue. 우리가 계속해서 믿게 된다면 뭐라고? 컴퓨터가 데려갈 거야. 우리를 magical한 new world로. 마법적인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믿으면 더 믿을수록 오래 믿을수록 더 길어져. We will maintain. 우리가 유지할, 주장할 그 기계들의 어떤 자연적인 퓨전, 우리의 삶과의 어떤 퓨전을 유지시켜주는 게 더 길어질 거야 이 말이거든. 유지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어떤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매지컬 뉴 월드는 뭐야? 모터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들이 우리를 이런 데로 데려갈 거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지 못한다가 뒤에 들어가줘야지. 그렇지? 어차피 모터니스를 못 갔잖아. 그냥 걔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잖아. 그렇지? 우리가 그걸로 간 게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수업은 고문에 한번 2학년 문장 분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고문에 안 가진 친구 있어요 혹시? 진짜 인성을 폭파시켜버린다. 진짜 인간식으로 개 섭섭해져.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온다는데 이런 식으로 저기 할 거야? 대강대강 할 거야?
또 안 가져온 사람. 야, 그럼 내가 이거 돈 주고 팔아야 내가 가져올 거야? 내가 돈 받을 생각 없거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종이값이 쓸데없는 데로 나가잖아 지금. 그치? 안 복사해도 될 종이를 쓰고 있잖아. 나무야 미안해. 다 같이. 나무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 여러분들 19번부터 22번까지 그 어법 체크 한번 해봅니다. 분명 19번부터 22번까지 1분. (2학년) 19번 2학년이라고 하면 뭘 표현하냐면 중간에 있는 이 끝에 있는 여기서부터 19번. 시험범위 쓰면서 문자 좀 보내줘. 시험지를 뜨고 있어. 무교재가 뭐지? 기출 뭐야? 엔제 (19번부터) 봅시다.
because the time 우리가 접속사를 확인해 주셨다면 요 명사가 주어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명사 뒷자리니까 형용사 판단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물론 지금 보시고 계신 문장이 상대적으로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판단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본동사 판단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환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치가 더 많이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of record keeping for doctors 의사에게 있어서의 기록 작성을 하는 기회비용이 will be high 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이런 걸 상식으로 이제 알아두셔야죠. 우리가 두 개의 선택이 있었을 때 뭔가의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이너스의 손실 이걸 하지 않게 됨으로써 생기는 그 손실이 기회비용이죠. 그렇죠? 얘가 기회비용이야. 선택 안 한 게. 그러면 선택 안 한 기회비용이 높다라는 것은 이건 긍정적인 의미니 부정적인 의미. 의사에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해돼? 환자와의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리코드 키핑은 그만큼 기회비용이 뭐 할 수밖에 없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수업을 하는 게 낫겠니? 타이핑 치는 게 낫겠니? 수업을 하는 게 기회비용이 더 낫겠지. 그치? 내가 타이핑을 선택해버리면 기회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입니다. 하이가 결코 좋은 플러스 의미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내용이 얘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20번은요. 약 250년 전에 화석연료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큰 규모로. 파워링하는데 뭐를? machines를 파워링하는데 many different kinds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계들의 동력을 부과하는데 큰 규모로 사용되게 되었어. 이게 원인이겠죠? 그에 따라서 thereby ing니까 얘가 결과가 되는 거야. 그로 인해 ing다. 이거 세트로 외워두세요. thereby ing. 그래서 그로 인해 만들게 돼. 뭐를? 가상으로 무제한의 어떤 artificial complexity 이 인위적 복잡성이라는 것의 무한의 양을 만들어내게 돼. 걔가 뭐 하는 애인데 우리가 오늘날 익숙한 친구만 해요. 익숙한 인위적 복잡성의 무한대를 그로 인해 만들어내게 된다. 뜻이었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원인, 그로 인해 무한정인 어떤 인위적 복잡성 결과가 되겠죠. 그 다음 23번 한번 보도록. 맞나? 19, 20, 21, 22죠. 21번. 21번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걸 뭘 아셔야 되냐면 댐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영어에서 they, them, theirs 나오면 누군지 다 파헤치시라고 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 누구니? 찾아봤어? 누구? 왜냐면 지금 너희가 보시고 계신 게 이제 find의 오형식의 목적어에 지금 ing냐 ed냐거든. 사실 ing는 쌤이 방금 만들어낸 거고 ed를 물어봤다는 건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능수동을 물어보는 것이 별로죠. 그렇지? 그러면 니네가 이걸 알아야 돼. 왜? interested라는 동사 자체가 이제 감정 동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주는 거냐 당하는 거냐의 맥락을 잡아야 되거든. 그렇지? 그럼 주술 관계가 주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ing, pp 한다고 된다고. 그러면 이 댐이 누군지 알아야 돼. 걔가 누구? 뉴럴 서킷츠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그들이 이 신경 회로들을 참신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돼. 그 회로들이 흥미로움을 준다라는 거겠죠. 회로가 감정을 받는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2번에 에어 트래벨이 항공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 문장은 이미 디스턴스에서 끝났습니다. 항공 이동이 보통 다룹니다. 긴 여행 거리를 다루게 되죠. 문장 끝. 나머지가 다 배경이었어야 돼요. 부사였다. 뭘 가진? With a short period of intense pilot activity. 어디? 테이크오프나 랜딩할 때. 쌤이 전 지문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이제 이륙이나 착륙, 그 다음에 이게 롱아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어떤 조종사의 활동이 필요한 짧은 기간인 이륙과 착륙. 누굴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long period of lower pilot activity.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라인이 비슷한 거 보니까 여기 뭐 생략? with가 생략됐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의 낮은 조종사의 역할. 그러니까 뭐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역할은 in the air, 공중에서 뭐 하는 거야? portion of the flight. 이 비행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거야. 뭐라고 알려진? long haul이라고 알려진. 아, 좋아, 좋아. flight 뒤에 명사 뒤에 pp로서 나온이 있는 거고 뒤에 전치사 명사고 있는 거 보니까 수동으로 잘 쓰였구나 라는 판단 쉽게 할 수 있겠죠. 해석 연습도 꼭 좀 해주시고 23번 가보도록 합니다. 23번부터 거기 3, 4, 5, 6, 26번까지인가요? 그 한 페이지에 있는 것도 1분 30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볼까? 자, 여기에서 23번의 포인트는 누구였습니까? 요 getting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쌤이 말했던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죠. 준사역 동사 get이고요. get의 특징은 얘들아, 뭐 앞에서부터 볼까? 모든 농부들은 알고 있어요. that 어려운 부분은 바로 무엇이다? get이라는 준사역 동사 나오고 field라는 목적어, 그들의 어떤 해야 될 어떤 평야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조건부가 세 가지죠. to, ing, pp. 그래서 이제 목적어가 직접 그 동작을 행하는지와 당하는지에 대한 관계를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필드는 준비를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돼요. 지는 대상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pp가 맞겠구나. 이런 판단을 써줘야죠. 그죠? 계세 목적보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저 24번은 뭐 어법만 풀자면 간단하게 풀리는 구조였어요. Instead of a blood containing in vessels, vessels는 동맥을 얘기합니다. 동맥 속에 포함하고 있는 혈액 대신에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포함하는 의미는 얘를 고개 들어봐. blood를 상위 개념으로 놓겠다는 거야. 오케이? blood를 상위 개념으로 놔서 얘를 뒤에 있는 하위 개념을 포함시켜야지 없어. 전명구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능동이 아니라 뭐구나? 수동이구나. 동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럼 얘가 상위 개념이 돼. 그 안에 있는 게 blood가 되는 거. 그러니까 vessels 안에 있는 동맥 안에 포함된 혈액 대신에 they 그들은 have a free flowing 이게 뭐야? hemolymph 자유로운 헤모림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헤모림프가 뭐냐? 도와주는 거야. 유지하도록. 그들의 신체를 좀 굳건하게 굳건히 딱딱하게. 그리고 움직임을 도와주기도 하며 또 뭐 하기도 해? 이동을 돕기도 해. 어떤 이동? 영양소의 이동. 그리고 웨이스트 쓰레기나 쓰레기 물질을 어디 쪽으로? 적절한 몸의 일부분 쪽으로 옮기는 역할 같은 것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 assist, aid, helps가 전부 다 앞에 있었던 이 관계대명사 which의 동사를 내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왜 이렇게 분필이 말이 안 되지? 빨리 타세요. 다른 걸로 쓰지. 맞나요? 25번. 25번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 갔노? 문제가 어디 있죠? 마지막에 있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 동사를 이 룰을 동사로 잘 받느냐 이게 핵심이거든. 내용 파악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리더들의 대다수, 조직들의 대다수, 패밀리들의 대다수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다수들은 여전히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언어? 오래된 기간의 언어, 패러다임의 언어. 그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이면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했던 그 오래된 패러다임 시대의 언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짝대기 하이픈 사이에 있죠. 전형적으로 가장 나이가 드셨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가장 부유한 사람. 이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렸었던 그 패러다임 속 언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들, 이 대다수의 결정들이 다 룰, 지배하고 있죠. 뭘 가지고? 토론을 거의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포함을 없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exclusivity는 그래 오히려 다 영어 때문에 저 한국말을 더 잘 알지 않나? 배타성이 뭐예요? 배타성 exclusively, exclusivity 이게 다 이제 전미사만 바꿔서 쓰는 말들이야. 다 배타성이 있는 게 뭐야? 독단성을 얘기합니다. 독단성 알겠지? 타인을 배척하는 독단적인 말이야. 이런 독단성을 일으키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resulting이 역시 보기 들어봐. resulting이 결국 인과 아니야 인과? 이미 그들의 결정이 다 지배해버려. 결정 없이 타인의 결정 없이 타인의 포함 없이 어떤 토론 같은 것도 거의 없이 아예 다 지배해버려. 뭘 일으키면서 독단성이라는 걸 지배하면 이런 게 빈칸 추론으로 나오는 거야. 31번 빈칸. 오케이? 방금 얘기해서 설명한 내용을 예로 빗대서 쓸 수 있겠느냐? 자, 26번입니다. 물속 깊이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는 적응해 왔어. 높은 압력을 뭐함으로써? 물을 저장시킴으로써 in their body에다가.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consisting은 그래서 resulting인 분사 부분으로 맞게 쓰인 겁니다. 미안. 이 얘기를 안 했네. 맞게 쓰인 겁니다. consisting은 얘들아 지금 문장 끝나고 나서 나온 분사 부분이야. 근데 앞에 some이 있어 얘들아. 썸은 앞에서 얘기한 그 물속 깊이 사는 오거니즘스 중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다른 대상으로 치부해야 돼. 그러니까 주어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쟤는 내버려 둔 거야. 안 생략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 부분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명사가 떡하니 있는 거야. 오케이? 일부는 뭐한 채로 거의 몸 전체가 물이야 물. 물이 구성된 채로 이 말이야. 되면서 consist라는 단어가 우리가 대표적인 자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of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이죠. 주어는 뒤에 있는 명사로 구성되다, 되다, 의미는 되다, 수동태 의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능동태로 써야 수동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참고. 마지막 27번부터 거기 32번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그거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볼까요? 27번입니다. 앵커링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글인데 역시나 A는 B다. 그지? 앵커링 바이어스는 묘사한다. 인지적 오류를 묘사한다. 네가 하는 인지적 오류. 언제? 네가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무게를 둘 때 어디에다가? 정보에다가. 어떤 정보? 상황에서 좀 일찍 도착한 정보에다가 무게를 줄 때 네가 하는 인지적 오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신뢰하게 될 때 먼저 들어온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인지적 오류인데 그걸 우리가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앵커링은 기억나세요? 앵커가 뭐 하는 거야? 여기 큰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큰 무게추를 바닥에다 뚝 하고 떨어뜨리는 그게 앵커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 앵커링 바이어스라는 건 한쪽으로 편향된 기준이 된 편향. 기준편. 여기 뭐라고? 기준점 편향이라고 써있죠. 뭐와 비교된 상황? 나중에 도착한 정보보다 비교해서 먼저 도착한 정보에 무게를 더 두는 인지적 오류. 이게 뭐야? 앵커링 바이어스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리가들리스 오브는 뭐뭐하는 상관없이 상대적인 어떤 질이나 어떤 그 초기 정보에 대한 어떤 연관성 같은 것들은 상관없이 무조건 처음 들어온 게 나중 들어온 것보다 더 나은 정보에 신뢰를 갖게 된다는 오류입니다. 오류를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먼저 28번 같은 경우도 아까 find라는 동사의 계속적인 연장선이야. 그러니까 find 다음에 지금 니네가 빠진 목적어 자리에 이 목적어가 누군지를 보셔야지 뒤에 나온 fascinated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사거든. 감정동사야, 감정동사. 그러니까 얘도 분사인지라 어떤 목적어가 여기에 들어가야 그 목적어가 매료를 시키는 건지 매료를 느끼는 건지 그걸 니네가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선행사인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 ways도 있고 voice도 있어. 누구로 전치사로 연결된 ways와 voice가 있어. 그렇지?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얘의 선행사일까? I가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거. 그게 방법이야, 보이스야? 보이스지, 그치? 보이스잖아.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뭐라고? 목소리라고. 그럼 목소리는 매료를 주는 거야? 매료를 얘가 느끼는 거야? 매료를 주는 게 되겠죠, 목소리는. 느끼는 게 아니라. 정답? ING. 의미는 사람들은 유아들과 함께 하죠. 뭘? 과장한 모습. 그들의 얼굴 표정을 과장하죠. 두 번째, inflecting their voices. 그들의 목소리를 조절하는 모습. 애기들만 보면 막 얼굴도 막 이렇게 막 눈도 막 크게 하고 그렇지? 그 애들한테 왜 그러죠? 공포일 수도 있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 한때 나도 나름 육아를 한 남자로서 쌤이 애기들 되게 좋아하거든. 애기들 보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안으면 한때 애들이 나만 보면 울 때가 있었어. 안경 써서 그런가? 그 애들만은 좀 다른 이미지가 있던데. 왜 그렇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있잖아. 애기들은 제일 귀여울 때가 뭔지 알아? 갓 태어난 애기들 있잖아. 얘네들은 약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기저귀를 크게 차죠. 요게 그거 알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얘네와 사지와 내 인지가 서로 달라.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애들 입장에서, 애기들 입장에서. 그래서 애기들 이거 손톱 조금 있으니까 그걸 뭐 얼굴 핥힐까봐 뭐 장갑도 끼우거나 혹은 뭐 애를 아예 못 움직이게 이렇게 속삭이를 해버리죠. 그래서 속삭이 딱 풀면 막 꼼짝꼼짝 너무 귀여우잖아요. 그치?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해요. 굉장히 복근 힘 많이 들어가죠. 얘기도 너무 귀엽습니다. 자, 29번 보시게 되면 어디 갔노? 여기 있잖아. find 다음에 포켓이 목적어야 얘들아. 요 명사 앞에서 ed가 있다는 얘기가 얘가 pp란 얘기죠. 그렇죠? 이 판단이 서셔야 되겠고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시장은 뭐로 채워져 있어? 제품의 변형으로 아주 다양하게 채워져 있다면 어려울 거예요. 경쟁자들이 to find on top pockets. 우리 포켓이라고 한다는 건 어떤
공간을 얘기해요. 공간. 오케이? 공간. 그 시장 수요에 건드리지 않은 공간.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점유되지 않은 공간을 찾기란 어려워요. 워낙 다양하니까 경쟁자들이 들어설 수 없다.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켓이라는 명사 입장에서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 건드려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잘 체크하고 있다. 판단될 수 있겠고. 30번은 얘가 먼저 원이 이 ing 뭐로 쓰였어? 구문으로 쓰였죠? 분사 구문으로 쓰였습니다. 문장은 앞에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컴마를 기준으로 일단 그 항목이 데이트를 지나가게 그 특정 날짜를 지나가게 되면 it goes into waste stream. 그것은 이제 쓰레기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게 뭘 증대시키면서 carbon footprint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죠. 이게 환경 소재로 진짜 많이 나오네. 그렇지? 너희가 택시를 타고 오건 버스를 타고 오건 엄마 아빠 차를 타고 오건 어차피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다 carbon footprint야. 환경 오염을 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너희가 쓰고 있는 그 펜, 뭐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 그렇지? 다 carbon footprint죠. 탄소 발자국. 그래서 말 그대로 그 waste stream이 증대시킨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카본 풋프린트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으로 잘 맞게 쓴 겁니다. 근데 인크리스는 자타 동사 둘 다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1, 32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묻습니다. 당의 어떤 분자들을 명사 뒤에 found가 있어? 우리가 find, found, found 요 구조, found, found A, B, B 구조죠. 그러니까 얘가 과거 동사일 수도 PP일 수도 있어.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이 전면구가 형성된 거 보니까 명사 뒤에 형용사 자리라서 PP겠구나 판단.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뇌 속에서도 nerve endings 사이에서도 조인트에서도 모든 바디의 플루이드 체액에서도 다 발견되는 당의 분자들을 그들은 다 또한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장은 앞서가 끝났네요. 모르콜스까지 나머지는 다 수식어 구들이었다. 자, 32번입니다. 와, 이거 기억나? 32번 풀 때 기억났어? 뭐가? 지난 시간에 쌤이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파트에다 써드린 거 with 분사 구문 기억나? with 명사 ing pp를 보셔라. 이거 실제로 우리가 그간 3주 동안에 6회차 동안에 했던 독해 내용에서도 with 분사 구문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라기보다는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위자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하느냐 당하느냐 그걸 보시라고 했죠. 그러려면 이 with 앞에서 문장이 끝났다라는 조건을 니네가 상충을 해야 돼. 그래야 뒤에 게 부사자리다라는 것을 니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어떻게? 폴 살로니 이 사람은 썼대. 데디아를 가설이 어떤 가설? 렉틴스라는 것이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가설이 is gaining support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문장 끝. 그리고 with animal studies가 보여주면서 뒤에 대절의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ed가 과거 동사가 절대 아니야. 그렇지? with 명사 다음 나온 ed는 누가 봐도 pp여야 해. 그러니까 니네가 수동으로서 잘 보고 있는 거야? 를 물어봤는데 아니 뒤에 대절에 목적어절이 있다는 건 얘가 능동으로 쓰여야 된다는 조건부잖아. 그렇지? 그래서 렉틴이 일단 섭취가 되면 굉장히 위에다가 위험을 주고 그리고 뇌에다가 이동을 시키며 그 뇌에서는 또 그것이 독성으로서 발견되기도 해. 그렇다는 그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걸 실험해서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 ing로 되셔야 능동이 맞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까지.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단어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